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동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이슈 함께 짚어볼까요? 네, 오는 30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살 때 아니면 연소득이 높은 고소득자가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으면 정부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또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은 뒤에 1년도 안 돼서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2주 안에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요. 정부가 일부 고소득자의 신용대출이 자산 거품을 키운다고 보고 칼을 빼든 겁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는 건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당장 시장의 반응이 심상치 않은데요. 이슈픽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정부의 이번 대책을 놓고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 일단 갑자기 왜 이런 대책을 꺼낸 건지 그 부분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누적되면 이제 우리 경제는 리스크를 그만큼 떠안게 됩니다. IMF 이후에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함께 늘어난 건 바로 가계부채인데요. 최근에 은행 금리가 워낙 싸다 보니까 신용대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달 가계대출은 13조 2천억 원이 늘어서 전년 대비 7% 증가했는데 그중에서도 신용대출은 16% 넘게 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대출 자금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돼서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 방안 카드를 꺼내들게 된 겁니다. 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고소득자 신용대출 여기에 맞춰져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앞으로 고소득자 경우에는 대출을 할 때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게 30일부터는 연소득 8천만 원이 넘는 사람이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DSR 40%까지의 규제가 적용이 됩니다. DSR은 총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인데요. 즉 소득 대비 대출 부담 수준을 나타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연봉 8천만 원이 넘는 사람이 1억 원을 넘게 신용대출을 받을 때 이 사람의 모든 빚의 1년치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만 대출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규제를 통해서 신용대출을 활용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회피하거나 갭투자를 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신의 소득이랑 비교해서 자신이 지고 있는 빚들이 커도 대출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DSR 심사를 별로 의식하지 못했던 만큼 이번 규제가 더 크게 느껴진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2030 세대의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해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금융당국의 입장은 일단 이번 규제가 고소득자의 규제 회피를 방지하고 실수요자를 최대한 보호하는 법이라고 설명하는 게 그들의 입장인데요. 이제 소득 8천만 원 이하의 대출 수요자는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또 금융당국은 연소득 8천만 원이 넘고 주택이 있더라도 이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았다면 신용대출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주택 연소득 8천만 원 초과자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통상 적용받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40%에서 50%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네, 아까 저희 시작할 때 이 기자가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고 부동산 규제 지역에 집을 사면 바로 회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소득 제한에 따른 부분인가요? 이거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연봉 8천이 넘는 사람이 아니어도 해당이 됩니다. 조건이 1억 원이 넘었을 경우입니다. 물론 이 제한은 이달 30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겁니다. 이달까지 받은 신용대출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기존의 신용대출을 만기 연장할 때 이때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이제 기존의 신용대출을 만기 연장하려고 하는데 이미 DSR 40%가 넘는 수준이어도 연장이 됩니다. 그런데 규제 전에 이미 받아놓은 신용대출의 규제가 시작된 30일 이후 신규 대출이 합쳐 1억 원이 넘는다고 하면 새 대출에 대해서는 규제가 적용이 됩니다. 한마디로 기존 대출은 영향이 없고 30일 이후에 새로 받게 되는 모든 대출에 대해서만 적용받게 된다고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당장 더 늦기 전에 막차를 타야겠다라면서 은행에 사람들이 굉장히 길게 줄을 섰다면서요? 네,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한 지난 13일 이후 나흘 동안 토요일과 일요일이 끼어 있었는데도 시중은행 4곳의 신용대출은 무려 1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한 주 전 같은 기간에는 오히려 신용대출이 크게 줄었던 걸 감안하면 이례적인 증가폭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번 주도 추이를 봐야 하겠지만 막판 대출행을 놓치지 않으려는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겨나고 있다는 건데요. 네, 보면 항상 뭔가 빠져나갈 틈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제 부모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증여를 받는 이른바 마지막 부모 찬스와 당장 돈 쓸 곳이 없는 형제자매에게 대신 신용대출을 내도록 부탁을 하는 방법 등이 부동산 카페를 통해서 공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DSR 규제가 가구 합산이 아닌 개인별로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도 부모 찬스가 나오는군요. 정부에서 계속해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 점검 이 부분도 나설 계획이라고 하던데요. 네, 먼저 단기 신용대출 급증세 완화를 위해서 은행권이 자체적인 신용대출 관리 노력을 강화하도록 이제 지도하기로 했고요. 금융당국은 지난 9월 은행권이 자체 수립한 신용대출 취급 관리 목표가 준수되는지 매월 점검하고 소득 대비 과도하게 많은 신용대출의 경우 취급 과정 등을 철저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내년 1분기 중으로 가계부채 관련 선진화 로드맵도 마련키로 했습니다. 이 로드맵에는 현재 적용 중인 DSR 관리 기준 단계적 강화와 조기 시행, 그리고 DSR 산정 기준 정교화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네, 돈 얘기는 항상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부에서 이제 고소득자가 신용대출을 할 때 규제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용한 경제 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단어인가요? 네, 한때 부동산 신조어 중에 하우스 푸어가 자주 쓰였죠. 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무리한 대출로 인해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이 하우스 푸어의 전세 버전이 바로 렌트 푸어입니다. 급증한 전세값을 감당하는 데 소득의 대부분을 지출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축 여력도 없고 하우스 푸어처럼 내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여유 없이 사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렌트 푸어의 증가는 가계의 소비 감소를 불러일으키고 내수 경제를 위축시켜서 결국에는 우리 경제에 여러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전셋값이 너무 올라서 차라리 내 집을 사는 게 낫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부도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주택 정책과 신용대출에서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